옛날 옛적 푸른 산과 맑은 물이 어우러진 충주라는 아름다운 고을이 있었다. 이곳에는 한 가지 특별한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마을 주변 산맥 깊은 곳에 봉인된 신비로운 용에 대한 것이다. 이 용은 하늘과 땅의 기운을 이어주며 마을에 풍요와 평화를 가져다 준다고 전해졌다. 마을의 중심에는 충주의 영혼과도 같은 맑고 깊은 남한강이 흐르고 있었다. 강가에는 언제나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있으며 주변 들판은 계절마다 다양한 곡물과 과일로 가득 찼다. 이는 모두 마을을 지켜주는 용이 가져다준 축복이라 믿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사람들은 용의 존재를 잊어가기 시작했다. 용에 대한 전설은 늙은 이들의 이야기로만 남게 되었고 젊은이들은 그저 아름다운 자연이 주는 혜택으로 당시의 풍요로움을 당연하게 생각했다. 어느 해 예고도 없이 마을에 기근이 찾아왔다. 갑자기 강물이 마르고 들판에 곡식들이 보이지 않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의아해하며 원인을 찾으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그러던 중 마을의 현자 한 명이 오래된 고문서를 발견했고 거기에는 용과 관련된 오래된 이야기가 적혀 있었다. 이 문서는 용이 깨어나야만 마을의 번영이 회복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었다. 현자는 용을 깨우기 위한 방법을 찾기로 결심했다. 여러 고서와 예언서를 뒤지던 중 용이 깨어나기 위해서는 마을의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가 영혼의 성지에서 특별한 의식을 치러야 한다는 것을 알아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오랫동안 그러한 신비한 이야기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 임무를 맡고자 하지 않았다. 그때 어린 나이의 소녀 윤희가 자진하여 의식에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윤희는 마음이 맑고 자연을 사랑하는 소녀였다. 마을 사람들은 아이가 혼자 이 일을 해낼 수 있을지 의문이었지만 누구도 나서지 않자 결국 그녀의 결심을 존중하기로 했다. 윤희는 마을의 축복을 받으며 길을 나섰다. 그녀는 오랜 여정을 마치고 마침내 삼봉산의 정상에 위치한 영혼의 성지에 도착했다. 그곳에는 은빛으로 반짝이는 고대의 비석이 있었고 윤희는 이내 제단 앞에 무릎을 꿇고 준비한 의식을 올렸다. 윤희의 진심 어린 기도가 하늘로 닿자 구름이 거치고 태양의 빛이 제단을 비추었다. 그러자 그동안 잠들어 있던 용이 다시 깨어나 하늘로 날아올랐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마을에 강은 다시 흐르기 시작했고 들판은 다시금 푸르름을 되찾았다. 윤희는 마을로 돌아와 모든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알렸다. 이제 마을 사람들은 용의 은혜의 진심으로 감사하며 자연과의 조화를 깨달았다. 그리고 윤희는 마을의 영웅이 되어 충주 사람들이 자연과 너그러이 공존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가르침을 전수했다. 이리하여 충주는 대대로 풍요로움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이 이야기는 오랫동안 마을의 전설로 남게 되었다. 그리고 사람들은 언제나 감사한 마음으로 자연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며 살았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푸른 물결이 일렁이는 한국의 동해 해안에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순수한 바람과 청명한 물결 소리로 가득한 곳으로 그곳 사람들은 바다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중심에는 한이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한이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녀는 바람의 속삭임을 듣고 바다와 대화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소중히 여기며 때때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바다의 뜻을 물어보았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이상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항상 평온하던 바다가 갑자기 사나워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거대한 파도가 방파제를 넘나들고 하얀 포말이 마을에 쏟아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고 그들의 생계인 고기잡이를 할 수 없어 걱정이 커져만 갔습니다. 한이는 이번에는 바다와 직접 대화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녀는 깊은 밤 조용히 해변으로 걸어가 바다에 자신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푸른 바다여,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죠? 당신의 소식은 무엇인가요? 그때 바다가 고요해지더니 물보라가 일며 수중에서 아름다운 물의 정령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한이에게 부드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소녀여, 내가 말을 전하리라. 바다가 사나워진 것은 옛 전설 속 깊은 바다의 신비애가 잠에서 깨어났기 때문이란다. 그 신은 드높은 파도를 일으켜 자신의 위력과 존재를 세상에 알리려 하고 있지. 한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는 용감하게도 물의 정령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나움을 달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을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 살아가지 않도록. 물의 정령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깊은 바닷속에 숨겨진 평화의 조각을 찾아내면 되지. 그 조각은 옛날 옛적 비해가 처음 당신들을 돌보며 바다에 평화로움을 만들어 주었던 힘의 흔적이지. 너는 그 조각을 찾아야 한다. 한이는 물의 정령의 말을 귀담아 들으며 자신이 바다로의 위험한 여정을 떠날 결심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한이의 용기에 찬사를 보내며 그녀가 무사히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했습니다. 한이의 긴 여정은 바다 속 신비로운 생물들과의 만남과 그들이 전하는 다양한 지혜를 배우는 시간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는 물의 정령의 지시에 따라 깊은 바다 속 우역, 그 누구도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장소에 도달했습니다. 그곳에는 빛나는 평화의 조각이 물결 사이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한이는 조심스럽게 그 조각을 손에 쥐고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평화의 조각을 바다에 돌려주자 거친 파도는 서서히 잦아들고 다시 바다는 고요함을 되찾았습니다. 그 이후로 마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고 한이는 바다의 친구가 되어 그녀의 삶을 지속해 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사건을 전설로 남겨두며 한이와 자연의 아름다움을 늘 기억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그들의 이야기는 동해의 바람에 실려 사람들의 마음속에 계속 전해 내려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아주 먼 옛날, 한국의 의정부라는 지역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신비로운 숲이 있었다. 이 숲은 청록의 숲이라 불리었고 그곳에는 숲의 정령과 다양한 동물들이 평화롭게 살고 있었다. 이 숲은 의정부의 북쪽에 위치해 있었으며 어느 날부터인가 의정부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이 숲에 대한 호기심을 갖게 되었다. 숲속에는 5개의 특별한 동굴이 있었는데 각각의 동굴에는 마법의 힘을 가진 보석이 숨겨져 있다고 전해졌다. 이 보석들은 각각 바람, 불, 물, 땅, 그리고 마음의 힘을 상징한다고 알려졌다. 어느 날 의정부에 사는 어린 소년 수연이는 우연히 이 전설을 전해 듣게 되었다. 호기심 많고 용감한 소년이었던 수연이는 그날부터 보석을 찾아 숲속 모험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연이는 새벽이 되자마자 집을 나와 숲속으로 향했다. 숲의 입구에 도착한 수연이는 갑자기 신비한 빛에 휩싸였고 그 빛 속에서 나타난 작은 요정 루나는 수연이의 등을 툭툭 치며 인사를 건넸다. 루나는 이 숲의 수호자로 외부로부터의 위협으로부터 숲과 보석들을 지키고 있었다. 수연이의 모험을 도운 루나는 수연이에게 각 동굴의 위치와 각각의 보석을 손에 넣기 위해 필요한 용기를 심어주었다. 첫 번째 동굴에서는 바람의 힘을 가진 보석을 찾았다. 이 동굴은 숲의 높은 나무들 사이에 숨겨져 있었고 수연이는 루나의 도움을 받아 나무 사이에 징검다리를 넘어 동굴에 들어갈 수 있었다. 불의 힘을 가진 두 번째 보석은 화염으로 불타오르는 동굴 깊숙한 곳에 있었다. 루나는 수연이에게 숲속의 수련 방법을 전수해 주었고 수연이는 불길 속에서도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 세 번째 동굴에는 물의 보석이 자리하고 있었으며 이곳에서는 강의 흐름을 따라가야만 동굴에 다다를 수 있었다. 수연이는 자연스럽게 물을 다루는 법을 배우며 동굴을 돌파했다. 다음으로 땅에 힘을 지닌 보석을 찾기 위해 수연이는 견고한 바위와 생동감 넘치는 풀들이 가득한 네 번째 동굴로 향했다. 이곳에서는 자연의 소리를 들으며 보석을 찾았다. 마지막으로 수연이는 5번째 동굴에 들어갔다. 이 동굴은 다른 네 동굴과는 다르게 특별히 더 고요했고 마음의 보석은 그중 가장 신비로운 힘을 지니고 있었다. 이 보석은 순수한 마음과 진실한 희망을 가진 자만이 찾을 수 있다는 전설이 있었다. 수연이는 모험을 통해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하게 되었고 결국 마음의 보석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수연이는 모든 보석을 손에 넣게 되었고 루나의 도움으로 무사히 다시 숲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수연이는 의정부로 돌아와 마을 사람들에게 그의 모험에 대해 들려주었다.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꿈과 희망을 품게 되었고 의정부의 숲속 모험 이야기는 오랫동안 전해지게 되었다. 수연이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자연과의 조화로움, 삶과 순수한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었고 의정부 사람들은 그 후로도 숲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게 되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청주의 산맥 사이로 한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사계절 아름다운 청주 강을 따라 자리 잡고 있었고 강 주변으로 펼쳐진 푸른 들판은 언제나 풍요로웠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는 감춰진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마을 동쪽 숲 깊숙이 아무도 가까이 가보지 못한
신비로운 연못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연못은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연못의 물에 비치는 달빛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소원은 어느 것이든 이루어진다고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연못을 찾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연못으로 가는 길은 온갖 미로가 얽혀있는 듯했고 수많은 전설적인 동물들이 수호하고 있어서 아무나 접근할 수 없는 곳이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마을에 한 소년 수홍이가 연못을 찾아 나섰습니다. 수홍이는 키가 작지만 마음은 누구보다 크고 용감한 아이였습니다. 그는 오래전 돌아가신 어머니가 남긴 유일한 유품인 작은 목걸이를 보며 언제나 어머니를 그리워했습니다. 수홍이는 연못의 전설을 믿고 어머니를 다시 만나기 위해 소원을 빌고자 했습니다. 신비의 연못을 찾기 위해 수홍이는 마을의 할아버지들로부터 옛 전설을 듣고 그대로 나갈 채비를 했습니다. 할아버지들은 수홍이에게 숲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주의하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충고했습니다. 그들은 숲 깊은 곳에는 나타나서 사람을 홀리는 요정이 있으며 요정에게 속으면 길을 영영 찾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지요. 수홍이는 길게 고개를 숙이며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조심스럽게 숲속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숲속은 생각보다 더 무서웠고 점점 안개가 짙어지며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러나 수홍이는 용기 있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때 갑자기 어디선가 노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천사가 부르는 것처럼 매혹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수홍이는 할아버지들의 경고를 떠올리고 귀를 막고 계속해서 앞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러자 안개가 조금씩 걷히기 시작했고 그곳에 황금빛 무지개가 연못으로 드리워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직 도착한 것은 아니었지만 분명히 길을 제대로 오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길고 험난한 여정 끝에 마침내 수홍이는 신비로운 연못 앞에 섰습니다. 연못의 물은 마치 거울처럼 반짝였고 주변은 환상적인 꽃들이 무수히 피어 있었습니다. 수홍이는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어머니를 다시 만나고 싶다는 소원을 정성스레 빌었습니다. 그러자 연못의 물이 서서히 움직이며 한 줄기의 빛이 연못에서 솟아올랐습니다. 그리고 수홍이 앞에 어머니의 모습이 아련하게 나타났습니다. 어머니는 미소 지으며 사랑 가득한 눈빛으로 수홍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짧았지만 수홍이는 어머니와 간절한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수홍이에게 자신의 사랑을 전하며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을 기약했고 연못의 빛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수홍이는 눈물을 흘리며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는 어머니의 사랑이 가득한 마음을 품고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그 뒤로도 수홍이는 연못에 대해 다른 이들에게 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삶 속에서 매 순간마다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 역시 수홍이의 변화를 눈치챘고 그를 통해 사랑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었다고 합니다. 수홍이의 이야기는 청주의 전설로 길이 남아 부세의 사람들에게 사랑과 용기의 가치를 되새기는 깨달음을 주게 되었다고 전해 내려옵니다.